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지금은 129만 곧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네. 자, 제가 어떤 뉴스 주말을 겪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갈 일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이제 친구들을 만날 일도 많아지고 하는데 한겨레에서 최근에 네네. 작년 8월 16일부터 3달 동안 파산 신청자 128분을 설문조사해가지고 63분을 대면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해서 네. 연재하고 있는 기사를 읽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중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부모와 자립하지 못한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데 맞아요. 이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역대 최고 1,000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 가게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까지 이중적으로 연쇄 위험의 효과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의 성인 중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9.9%예요. 그런데 특히 비혼 성인 같은 경우 이 나이대에 6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지금 실직과 또 자영업 실패 등으로 인해서 중장년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정말 되게 슬픈 사연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가족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파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국가가 간병을 개인에게 방치한 결과 이제 간병과 채무 사이에서 본인이 엄청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그 약값조차도 아까워서 처방을 못 받는 아주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국가의 세금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뭔가 상위 1% 감세.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최초로였더라고요. 현직 대통령 최초로는 새해 증시 개장식에 윤 대통령이 맞아요. 최초로 참석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금투세 폐지 약속하셨죠.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대상은 상위 1% 15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데 1%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식 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다른 나라도 뭐 덴마크,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시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4곳만 맞아요.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네. 그래서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건 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금투세 폐지가 왜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 부양 효과가 없는지 이런 네. 등등에 대해서 뭐 신박한 경제부터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좀 빼고 네. 40대 50대가 네. 40대 50대가 이중 돌봄 상태에 있다. 즉 맞아요. 자녀들도 아직 독립 못한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노부모의 부양도 노부모 있죠. 부양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덴마크나 뭐나 저도 이제 부모님이 두 분이 80대, 네. 70대 후반 부모님이 계시는데 쭉 살펴봤어요. 우리 세대는 보세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90% 이상이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40, 50대는 네. 아무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죠. 자식이 돌볼 수가 지금 없으니. 40, 50대 부모님 편찮으셔서 돌보고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형제가 2명, 3명, 4명이 있어도 부모님 두 분을 생활적으로 돌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그 코스로 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덴마크나 이런 북구 유럽의 요양원에서 95% 이상 네. 죽음을 맞이하세요. 근데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습니다. 자식에게 부담도 안 주면서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OECD에서 제일 높죠.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죠. 네.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는 치매 등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그쵸. 소위 극단적 선택,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거는. 네. 그건 뭐냐. 이 가난을 견디기 어렵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나를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죽음의 양극화가 노년의 양극화가 가장 극단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저출생만큼이나 그렇네요.
저출생 고령 사회잖아요. 그렇죠. 고령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어느 요양병원에서 누가 뭐 학대를 받았다, 뭐 위생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저급한 관심에 머물러 있거나 네. 정치권에서는 노인분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올해 뭐 노인 그 무슨 그 현금성 지원 뭐 5만 원 더 줄게요, 10만 원 더 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의 아까 얘기한 중장년층은 이중돌봄. 이중돌봄을 하는 이 중장년층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중돌봄을 하다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 못하고 극단적인 죽음의 양극화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네. 몇 억 넣고 몇 백만 원씩 다달이 내야 돼요. 그러면은 엘레강트하게 네. 노년을 보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게 너무 두려워서 네.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정말 대다수의 중장년층 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꼭 우리 정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감세로 이런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경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전통시장 상생 모델을 강조하면서 온누리 상품권 2배 확대 그거. 공약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이 인근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갔어요. 경동시장을 갔다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경동시장 상인회에 기부한다고 들었다. 상생 모델이라고 본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이지 않냐.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에 한 잔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사 먹는 사람과 스타벅스에서 사 먹는 사람들이 마치 경동시장에 오는 서민분들을 도와준다 이런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이해가 안 이걸 딱 됐거든요. 보면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데가 아닙니까?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러면 경동시장은 뭐 서민들이 서민만 가는 데고 가는 곳입니까?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안 가는 데니까 거기에 돈 쓰러 스타벅스에 왔다가 경동시장에도 도와주는 이런 목소리. 돈 있는 사람들이 서민이 아닌 분들이 스타벅스 가서 돈 쓰면 300원을 경동시장에 준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그게 낙수 효과입니까, 낙수 이거? 효과. 낙수 효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진짜 과거의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 와, 두 번째는 신기한 발상이네.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스타벅스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시나? 셀 수가 없을걸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죠? 스타벅스는 강남이나 서초에만 있는 줄 아시나 봐요. 설마요. 아니 약간 저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전에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옥탑방이 뭔 줄을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빠순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뭔가에 막 열심히 좋아하고 막 찾아다니고 그거랑 뭐가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좋아하고 경동시장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를 빨리 바꿔야 된다. 정치를 하시려면은 빨리 이 국민들의 대다수 대중 안에로 들어와가지고 네. 스타벅스 사가지고 경동시장을 쇼핑하는 게 요즘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를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서민만 가는 게 아니다. 네. 이 스타벅스 가서 그러면은 이 못 모르고 커피 사 먹는 사람들은 서민이 귀족인 척하는 걸로 보이나? 그분 눈에는? 네, 아주 아니 무슨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데가 아니야 도대체. 재밌는 분인 것 같습니다. 좀 세상 물정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환 법원 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결과 오늘 나왔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인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되었어요. 저는 네. 여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사법농단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종원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 수사부터 7년, 재판만 5년 넘는 기간 동안 받으며 유죄를 받은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치렀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줬다는 거예요. 사회적 형벌을 치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분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형벌을 치른 거죠? 고생을 했다, 비난 많이 받았다 이 얘기인데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회적 형벌을 치렀다고 해서 고생했고 재판받느라고 고생해서 사회적 형벌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네. 법정 유무죄를 떠나서 저는 적어도 조국 가족만큼 사회적 형벌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 사회적 형벌을 조민 씨는 사회적 형벌하니까 딱 그렇게 말씀을 드니까 예를 드니까 딱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형벌은 법관들에게는 이렇게 넉넉히 인정해주면서 조국 가족이나 일반 우리 노동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회적 형벌을 치를 만큼 치렀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해줄게요. 이런 판결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처음이시군요. 아, 1심이 마무리되는데 2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3부에선 고발사주 의혹을 세상에 널리 알린 조성은 씨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